인생 내비게이션 논어 수리편 13장 공자의 자지소신 전 질과 동서양 사유의 만남 1. 서론 한 문장의 철학. 오늘의 주제는 논어 수리편 제13장의 한 구절입니다. 자지소신 전질. 공자가 신중히 여긴 것은 재계, 전쟁, 그리고 질병이었다. 이 짧은 문장은 공자의 인간 이해와 윤리적 실천 정신이 압축된 핵심 문장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공자가 말한 신중함의 의미가 단순한 행동 규범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과 삶의 태도 전체를 관통하는 윤리적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첫째, 공자의 대비 철학의 구조를 해석하고 둘째, 서양 철학의 대비 사유와 비교하며 셋째,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자기 성찰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략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2. 공자의 대비 사유 세 가지 영역의 신중함. 공자가 언급한 세 항목 제전질. 이 세 단어는 단순히 행동상의 경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자연이라는 세 범위를 아우르는 대비의 구조입니다. 1. 제 내면의 정돈과 제전질. 제는 제사를 앞둔 재계의 의미에서 비롯되었지만 단지 종교적 의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 행동하기 전에 마음과 욕망을 다스려 정리된 정신적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즉 행위 이전의 의식적 준비이며 근대 서양 철학으로 말하자면 칸트의 실천 이성의 자율적 규율과 유사합니다. 공자의 제가 예를 통한 질서의 내적 수련이라면 칸트의 자율은 도덕 법칙을 내면화한 합리적 자기 규제입니다. 두 사상 모두 행위의 정당성은 내면의 준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2. 전 외부의 위기와 사회적 대비. 전은 전쟁을 뜻하지만 공자에게 이는 피해야 할 혼란이자 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주나라 후기 정세에서 빈번했던 군사적 분열은 공자에게 정치와 윤리의 붕괴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타인의 욕망에 의해 평가되는 윤리의 위기를 경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양의 경우 호메로스적 전쟁 서사에서 인간은 명예를 위해 싸우지만 공자의 전쟁 개념은 오히려 명예 이전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실적 위기 속에서도 예와인이라는 규범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 이것이 공자에 담긴 대비의 의미입니다. 3. 질 생명의 유한성과 자연의 경계. 질은 단순한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가진 생리적 한계를 인식하는 지점입니다. 공자는 육체의 병을 넘어 도덕적 정신적 병까지 경계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이는 심리적 위기와 윤리적 피로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 탐욕, 질투는 영혼의 질병이라 했습니다. 공자와 세네카 모두 인간이 겪는 병리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마음의 무질서로 본 점에서 통합니다. 공자는 이 세 가지 즉 내면의 정돈, 사회적 대비, 인간의 유한성 자각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중히 여기라의 의미입니다. 3. 공자의 신중함과 서양의. 라틴어 프루덴티아는 신중함 혹은 예지적 통찰을 뜻하며 서양 윤리학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대표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현명함은 행위 이전의 상황을 판단하고 옳은 수단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신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서양의 프루덴티아가 이성적 판단의 기술이라면 공자의 신은 도덕적 감수성으로부터 비롯된 내면의 경계심입니다. 즉 하나의 지식체계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두 전통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양 철학의 예지는 위험을 분석적으로 대비하는 지적 전략이라면 동양의 신중함은 경건함에서 비롯된 윤리적 감각입니다. 하나는 판단의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훈련인 셈입니다. 4. 대비의 윤리에서 지속 가능한 삶으로. 공자의 대비 철학은 단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 속에서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 속에서 평안을 찾는 정신적 균형의 윤리입니다. 이는 후대의 거한사위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서경할 거한사위. 사증유비. 유비무한.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면 대비가 생기고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 구절은 서양의 스토아주의와 흡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때 덕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공자의 대비 윤리 역시 이 점에서 동일한 내적 평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차이는 스토아가 자기 통제를 중시했다면 공자는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평정을 구현했습니다. 공자는 대비를 공동체적 차원의 윤리로 확장했고 그 결과 예라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신중함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적인 감정의 절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장치였습니다. 5. 결론 대비의 철학, 윤리의 예술. 자지소신제 전질. 이는 단지 행동의 주의사항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철학적 지도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항상 혼란과 평안 사이를 오갑니다. 그 혼란을 다스리는 것이 재, 외부의 충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전, 그리고 개인의 유한함을 성찰하고 자기 돌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질입니다. 공자의 철학은 위기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철학이 아니라 준비된 경건함의 철학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를 산다고 말할 때 공자의 이 짧은 구절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신중히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동서양의 철학은 다시금 하나로 만납니다. 하나는 이성의 언어로, 다른 하나는 도덕적 감수성으로. 결국 둘 다 인간이 어떻게 무너짐 속에서도 중심을 세울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인류의 오래된 대비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